어떠세요? 네, 저희 학교나 저희 주변 학교는 일단 보충 수업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원래 보충 수업의 의미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진로 개발, 자기 개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방과후 수업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방과후 수업을 해보면서 진로 개발이나 자기 개발을 해본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서 국영수 수업만 들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서민 학생은 아까 얼핏 방학을 어떻게 보낸가에서 미리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배명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배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학교들이 이 방송을 보고 배명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홍보실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죠. 예, 크게 저희는 일단 방과후 학교 부서, 교육부서라는 선생님들의 부서 있잖아요. 그게 따로 아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장님을 필두로 여러 선생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학교에서 진행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융합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교육의 키워드가 됐잖아요. 저희는 그런 교육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융합교육 프로그램 것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과 학생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문과, 인문학이나 사회과의 계열의 그런 지식들만 얻어서는 앞으로의 그런 정보화 사회에서의 적응을 못할 것이다.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교육인데 이제 문과 학생들도 생물학이나 공학 이런 범위의 학문을 배우고 이과 학생들 또한 역사나 철학, 정치학 이런 문과 계열의 그런 학문들을 같이 배우면서 학문적 수양을 쌓아나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과제 연구, 소논문 프로그램 이런 것인데 저희는 벌써 2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최근에 언론이나 여러 교수님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특구 같은 곳에서 고액으로 소논문을 대피를 해주던가 아니면 너무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너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것을 바라는 그런 활동들은 사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활동들이 교내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정말 진정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부터 아니면 논문 작성까지 학생들 스스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과제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대학 교육에서도 트렌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논문 작성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생활에.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배명고등학교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학교 학생들이 좀 보고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오늘 무슨 학교 탐방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 성민 학생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학교에 잘 되어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외에도 어떤 게 좀 선행이 돼야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좀 저희 학교 예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방학 중 방과학교가 시작되기 3주 전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영수를 몇 명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제2의 국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예체능이나 심지어 이번에는 방과학교의 영화 비평반이라 해서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반도 있고 당연히 예체능 반도 지금 설립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방과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주은 학생은요? 네, 저는 지금 방과학교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선행된다기보단 동반돼야 될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영수 중심의 이런 수업밖에 없거든요. 또 과목을 선택해서 듣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수학이 좀 돼서 이게 안 듣고 싶은데 나는 국어가 모자라서 국어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이 시간에 나는 무조건 얼매겨서 수학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선택형 수업을 교육청 차원에서 공고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인식 자체를 방과후 수업을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로 개발을 하고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학생들 보면 학교에 기말고사도 안 끝났는데 중간부터 와가지고 이제 학원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사탕, 부채, 요구르트도 이제 줄 때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학원 전단하고 해서 이제 나눠줍니다. 특강, 방학 특강.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쫙 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부모님들도 그거 전달을 보면서 많이 또 고민들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자, 대한민국 청소년의 60% 이상이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방학 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 박성민 군. 실제 많이 다녀요. 여기 60%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조금 더 다닐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60%가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이상 다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하나의 수단이고 사교육이라는 측면도 사실은 좀 더 줄여 나가야겠지만 아직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다만 학생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원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이 자기주도 학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만으로도 충분한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뭐 EBS에 정말 강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BS, 인터넷 강의로도 좀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민 학생 준비를 참 많이 하고 나왔네요. 아니 뭘 해도 성공하는 학생일 것 같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그 성민 군의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우리 주은 양의 그 문제 의식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주은 양 한번 의견을 맡겨주시죠. 네, 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는 일단 학생의 자율적인 의지니까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니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이 친구가 말한 대로 남이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는 게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자습 이런 건데 그 얼마 안 되는 방학 기간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업만 계속 들으면서 자기주도 학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쏟아붓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누구나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만약에 그 취약계층 애들이랑은 방학 때 교육의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는 학원을 못 다니고 누구는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게 계속된다면 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은 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정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걸 들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교사 입장에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선생님도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헌영 선생님 어떠세요? 네, 지금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두 학생이 다 얘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학원이나 뭐 과외나 이런 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공부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학원이나 과외 이용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의 당사자의 선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방학을 앞두고 내가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학습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습을 해줄 수 있는 사교육이나 방과 후 학습이나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학은 많이 하고 습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학을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적어도 그만큼 나만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학생들 보면은 학원 갔다 오면 공부 끝. 이제는 다 공부는 다 했다. 그러고 완전히 의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는 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성과는 없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방학 때 뭐 학원이나 과외나 뭐 보충학습, 방과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거만큼의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익힐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시간 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공부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중하고 나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암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점검이 되고, 사실 그런 공부 방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면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성적은 안 나오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연구하고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로서 저도 이제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학원은 돈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데인데 학원의 반대로 학부모나 학생이 이용을 당하면은 학원 주도 안 되는 학습을 건데. 많이 해요.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학원이 주도하거나 또는 엄마 주도 학습, 그렇죠. 이런 왜냐면 학생들도 좀 있죠. 저 집에는 보내는데 우리 집에를 안 보내면 우리 집 애가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학원분들도 어차피 그 사격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자칫 너무 이렇게 공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허정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요즘 태어나지 않고 옛날에 태어난 게 굉장히 행복한 일 같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반대로 학생들이 얼마나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저한테 다시 한번 젊음을 줄 테니까 학창시를 되돌아가서 공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노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자체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물론 원에서 보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한테 남들이 가니까 떨어질까 봐 아니면 막연히 그렇게 가는 학생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주변에서 학원을 안 다니는데 내가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학생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쳐져야겠죠. 이제 학생들이 좀 주체적인 판단 하에서 학원을 다니는 그런 문화가 좀 받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교육이 요구하는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육 방향이 좀 바뀌어서 우리 교육 환경 시스템이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학원을 안 가더라도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된다면은 아이들의 정말 진정한 방학이 학원이 갈 필요가 없는 방학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행복한 방학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도 사실 어린이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안 되니까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에 뭔가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지 우선 백주원 학생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따로 노하우는 없고요. 저는 학원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저희 학교도 학원을 권장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거의 자기주도 학습을 뭐 평일부터 주말까지 배치를 해놓고 그때 저는 뭐 EBS를 듣는다던가 기출 문제를 사서 푸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따로 이렇게 플래너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계획표 일정을 잡아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저도 한때는 플래너를 작성했긴 했는데 네. 막상 실천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머릿속에만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그거는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민 학생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기주도 네, 학습? 저는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법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함께하는 공부를 제시하고 싶은데, 좀 그 일례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2년간 학급 임원을 하면서 좀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조회가 보통 8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7시 반쯤에 학생들이 대부분 등교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30분의 시간이 너무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과목별로 한 4-5명씩 조를 나누어서 이제 과목별로 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플랜을 짜고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각 조마다 학생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성적을 향상시키자라는 목적에서 2년간 그런 활동을 제가 좀 주도를 했었는데
선생님보다 더하네. 듣다 보니까 아 선생님보다 더하네. 이제 좀 네, 있으면 대단하네. 개학을 하고 2학기 반장을 뽑는데 네. 이걸 틀어줘야겠어요. 반장 투표하면 인기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학생들이 잘 따라주네요. 계속 한번 설명, 얘기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탐구 과목을 2년 연속으로 이제 조장을 맡아서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탐구라는 것을 가장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안태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죠.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사실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맛깔나게 좀 사례 같은 거 어. 좀 설명을 해주면 정말 학생들이 이걸 학습으로 인정 안 하고 정말 이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교양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서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그냥 반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이제 나 스스로 뭔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공부해보고 학생들과 이야기해보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새롭게 그럼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민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를 다시 했다고 했는데 사실 놓친 게 뭐냐면 여러 명이 해서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좀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게다가 이제 리더로서 뭐 선동이라고 하기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 이끌어가는 모습 와 정말 2학기 우리 반장 잘 보고 있니? 네, 아주 그냥 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박성민 학생. 네, 자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방학하면 고민되는 게 심화 학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행 학습, 예습을 할 것이냐, 이거 역시 좀 고민이 되는데 우리 중은 학생은 방학에 좀 심화 학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행 학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계속 선행이라기보단 진도를 계속 나가왔잖아요. 방학은 뭐 재충전의 시간, 돌아보는 시간 하면서 그때 공부도 한번 돌아보고 복습해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앞만 보고 전진하게 된다면 뭐 넓고 얕은 지식은 있겠지만 깊고 심화된 지식은 없는 그런 학습의 인스턴트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게 맞아요. 그 아까 성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 과목에서 가장 사회 과목 예를 든다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업 시간에 모든 사례를 들 수가 없을 때 방학을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 사례가 뭐가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사실 그게 정말 그 수능 예상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심화학습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 성민 학생은요? 선행학습을 하든 심화학습을 하든 이제 그냥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좀 선행학습 금지법 다 아실 텐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학습 금지법의 그런 정식적인 법의 이름이 그 선행학습, 그러니까 공교육 촉진화 및 그런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행학습 금지라는 게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테마 아래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비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월에 뭐 학원 수강을 금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교육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정책들이 사교육에 대한 비정상화가 아니라 학교 교실 안에서의 수업에서의 그런 경쟁력 강화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바로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이렇게 누를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더 띄우자 했는데 아까 그 배명고등학교 홍보 정책 실장님으로서 우리 학교는 당당히 그게 있다. 공교육이 정상화됐다 모습 보이니까 그게 정리를 하자면 심화학습, 선행학습이 논의하기 전에 예, 맞습니다. 공교육이 먼저 그러니까 선생님들 똑바로 하게 되면 잘 돌아간다 그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런 것들도 보장되고 일단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헌영 선생님은 어떻게 뭐 선행학습 또 심화 복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우선이다?